반갑습니다. 송지준입니다. 내년 대선이 200일 정도 앞으로 다가오면서 점점 지금 대선 과정이 치열해지고 있는데요. 대한민국에서 대선 과정이 치열해진다라고 하는 건 무슨 뜻입니까? 서로가 서로의 정책에 대해 가지고 날선 비판을 하고 건전한 토론한다라고 하는 뜻이 결코 아니죠. 아무런 근거도 없는 마타도어를 내뱉는 거, 그게 대한민국에서 경선이 치열해진다라는 거의 의미 아닙니까? 현재 지금 대한민국 정치판은 진짜 한마디로 아사리판입니다. 여당에서는 이낙연과 이재명이 계속해가지고 서로 지금 마타도를 주고받고 있고, 그 사이에서 황교익이라고 하는 인간이 나타나서 상식 이하의 발언들을 지금 쏟아내고 있는 중입니다. 버티고 버티다가 결국에 못 버텨가지고 자진사퇴까지 했죠. 저런 반대로 야당의 경우는 지금 어떻습니까? 결국에 안철수는 국민의힘이랑 합당하지 않겠다라고 선언했고, 독자 노선을 걷겠다라고 지금 얘기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국민의힘 내부는 어떻습니까? 이준석 당대표와 야권의 가장 강력한 대선 후보인 윤석열 두 사람 사이에 치열한 지금 세력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 중이죠. 오늘 저는 영상을 통해서 좀 주목해보고자 하는 것은 여당의 문제가 아니고요. 야당, 현재 지금 국민의힘 내부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준석 당대표는 말을 좀 줄이고 윤석열 후보는 당에 좀 협조를 하셔라.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상황이 어떤 상황이 됐든지 간에, 그리고 우리가 누구를 지지하든지 간에 그런 걸 다 떠나가지고 적어도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뭐가 없어야 되겠습니까? 근거 없는 마타도어는 있어서는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제가 영상을 찍습니다. 오늘 저는 이 영상을 통해서 윤석열 검찰총장 하면은 계속해가지고 따라가는 논란, 즉 아내인 김건희 씨의 줄리와 관련된 논란을 드디어 잠재우고자 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같이 한번 보시죠. 윤석열 검찰총장 하면 계속해가지고 따라다니는 논란이 바로 줄리 논란입니다. 그냥 유튜버들이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고 내뱉는 그 정도 수준의 얘기였던 게 현재 지금 너무 커져 있죠. 특히나 열린공감TV라고 하는 채널에서는 몇 개를 올리는지 모르겠습니다. 김건희 씨와 관련된 근거 없는 소문을 계속해가지고 이렇게 영상으로 만들어내고 있죠. 저는 진짜 저런 모습을 보면서 절망감을 느낍니다. 대한민국 정치 수준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구나. 언제 대한민국에서는 서로가 정책에 대해 가지고 싸우고 비전에 대해 가지고 토론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을까? 정말로 제가 절망감을 느낍니다. 심지어 지금 저런 영상을 찍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는 과거 기자 출신이었던 사람도 있고 현역 기자인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뭔지 아십니까? 전제 조건을 달고 얘기해요. 기자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전제 조건을 다냐? 이거는 소설이다 라는 식으로 전제 조건을 달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기자입니까? 싸구려 지금 유튜버들이 할 법한 그런 지금 짓거리를 갖다가 대한민국의 기자 출신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 짓거리를 지금 하고 앉아 있어요. 이게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정치와 언론의 현실입니다. 더 비극인 게 뭡니까? 그게 대한민국 사람들한테 통한다라는 겁니다. 아직까지도 믿고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여당 쪽에 있는 사람들이 믿는 거야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야당 쪽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믿고 있습니다. 그 논란의 내용이 뭐냐? 김건희 씨가 과거 르네상스 호텔 지하에 있는 클럽에서 술집 접대부로 일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만났던 사람이 삼부토건의 조남욱 회장이었다라는 거죠. 조남욱 회장을 계기로 양재택 검사를 만났고 서울 아크로비스타에서 양재택 검사와 두 집 살림을 했다. 이게 지금 그 얘기입니다. 저만 하더라도 대한민국의 영부인이 술집 출신이다. 거부감이 들 것 같아요. 저만 그렇겠습니까? 안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대한민국의 상징과도 같은 존재가 영부인인데 그 사람이 술집 여자다. 어떻게 우리가 그걸 받아들일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저런 식의 싸구려 같은 지금 소문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더 비극이 뭐예요? 그게 지금 통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미 윤석열 측에서 몇 차례나 강조를 했습니다. 사실이 아니라는 거예요. 낮에는 교육대학원에서 교생 실습을 하거나 시간 강사를 하고 밤에는 유흥접대부로 일을 했다. 누가 그 말을 믿을 수가 있겠냐? 이게 지금 윤석열 측의 주장입니다. 자, 우선 사실관계 몇 가지를 좀 짚고 넘어가죠. 문제가 되고 있는 시기가 있습니다. 19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초반, 요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데 저쪽에서는 뭐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때 동안 줄리로 활동을 했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이고, 윤석열 측에서는 무슨 소리 하는 것이냐? 교생 실습을 하고 석사과정 중이었는데 어떻게 술집에서 일을 할 수가 있냐? 말도 안 되는 얘기다. 이렇게 지금 나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영상을 통해서 줄리와 관련된 논란을 완벽하게 끝낸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번에 월간 조선에서 사진을 이제 입수해가지고 그 사진을 공개했는데요. 그 사진을 보시면 얘기가 다 끝납니다. 자, 이번에 월간 조선을 통해서 다음과 같은 사진이 공개가 됐습니다. 1998년도 광남중학교에서 김건희 씨가 찍힌 사진인데요.
4명의 지금 학생들이 있고요. 가운데 지금 김건희 씨가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뭡니까? 1998년도에 김건희 씨가 교생 실습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당시 상황을 다음과 같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둘러싸인 사진은 김명신 씨가 중학교에서 미술 교생 실습할 때 촬영한 거다. 김명신 씨는 서울 광진구 광장동에 있는 광남중학교에서 교생 실습을 했다. 교육대학원에서 공부하면 의뢰, 교생 실습은 나가지 않냐? 김 씨도 그 과정을 밟은 거다. 평범한 대학원생이자 교생,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었다는 거죠. 심지어 98년도가 어떤 시기냐? 김대중 대통령이 그때 당시에 교육개혁을 굉장히 강조했던 그 시기입니다. 하필이면 그 시기에 김명신 씨 또한 마찬가지로 교육대학원에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바쁜 시기를 보내고 있었다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1998년도에 김건희 씨가 석사 과정 중이었다. 심지어 교생 실습까지 했다라고 하는 게 사진을 통해 가지고 확인이 된 겁니다. 이 뭐 얘기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사진이 지금 공개가 됐는데, 자, 그런데 친여 성향으로 여겨지는 굿모닝 충청에서는 다음과 같은 보도를 했었죠. 김건희의 학력 위조 의혹과 합리적 추론이라면서 동명이인일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 이런 얘기까지 합니다. 뭔 소리냐? 숙명대 교육대학원의 1999년 논문은 김건희 씨가 쓴 것이 아니라 화가 김명신이 쓴 것으로 추론된다라면서 단언하다시피 했다, 이렇게 지금 얘기합니다. 단언을 했으면 단언을 하는 것이지 단언하다시피 했다라는 건 또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기사를 쓰는 사람이 단언하다의 뜻조차도 제대로 모르고 있는 거예요. 저 지금 단언하다시피 했던 내용도 사실상 거짓인 게 지금 드러난 거 아닙니까? 사진이 지금 공개가 됐는데 분명히 98년도에 김명신 씨는 뭘 하고 있었던 거예요? 석사 과정에 있었던 겁니다. 단성 갤러리에서 개인 전환 사실은커녕 경기대 사회교육원 한림정보산업대에 출강한 사실도 없어 보인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죠. 정말 사실일까요? 김건희 씨는 미술 실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전문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개인전 하나조차 제대로 못 열었던 그런 사람이고, 삼성의 도움을 통해 가지고 겨우겨우 전시회를 열었던, 그렇게 먹고 살았던 사람이었을까요? 2001년도 서울 관운동 단성 갤러리에서 찍힌 김건희 씨의 모습입니다. 개인전은 안 열었는데 어떻게 이런 사진이 찍힐 수가 있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심지어 그때 당시에 경향신문이 그 개인전을 보도까지도 했습니다. 2001년도 김명신 첫 번째 작품전 분명히 나와 있죠. 기사에 분명히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김명신 씨의 첫 번째 작품전이 11일부터 17일 단성 갤러리에서 열린다, 분명히 적혀 있죠. 그리고 경기대 회화과 숙명여대 교육대학원을 졸업했다, 분명히 적혀 있습니다. 두 가지의 사진을 통해 가지고 명확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1998년도에 분명히 김건희 씨는 교생 활동을 하고 있었고, 석사 과정에 있었고, 그리고 2001년도에 단성 갤러리에서 개인전까지 열었다라는 게 분명히 확인이 됐습니다. 말도 안 되는 저런 식의 얘기를 유포했던 굿모닝 충청은 이거에 대해서 사과하고 이제 굿바이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지금 언론사인지 정부의 기관지인지 제가 구분이 안 됩니다. 정치인들은 제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대한민국의 정치가 바뀌어야 되겠지만 하루아침에 바뀔 건 아니니까 제가 100번 양보해가지고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언론사들만큼은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줄리에 대한 논란 자체, 술집 여자 출신이었다라면 그 논란 자체가 기자 출신이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소설임을 가정하면서 그렇게 지금 퍼뜨렸던 내용이라고 하는 게 정말로 저에게 절망감을 줍니다. 이 나라에 진짜 미래가 없는 것일까요? 정치인들이 말도 안 되는 그런 식의 싸구려 마타도어를 내뱉으면은 그거에 대해 가지고 수정해줘야 되는 게 언론사의 역할인데, 거꾸로 돼가지고 언론사들이 지금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두 가지의 사진을 통해서 아직까지도 김건희 씨가 뭐 줄리였다 뭐다 술집 여자 출신이다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믿으시는 분들이 더 이상은 없기를 바랍니다. 오늘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When the waters rose, there wasn't a lot.
그래가지고 이번에 이런 식으로 머리를 숙인 겁니다. 한마디로 모더나와의 계약이 뭐였던 겁니까? 굴욕 계약이었던 거예요. 반갑습니다. 송주준입니다. 오늘 저는 코로나 백신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사태에서 우리가 정부를 신뢰하고 그리고 국민들도 정부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된다라는 사실에 대해 가지고 부인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러나 분명히 또 사실이죠. 정부가 초기에 백신을 잘 공급해 왔으면 K-방역이다 뭐다 하면서 그런데 홍보하는 데 시간을 쓰는 것이 아니라 백신 공급에 애를 썼으면 지금과 같은 상황이 없었을 거라는 것도 분명히 사실입니다. 이번에 정은경 청장을 비롯한 장관이 백신 공급 차질에 대해서 사과하면서 국민들한테 머리를 숙였는데요. 그리고 처음으로 모더나 계약에 대한 충격적인 비밀 한 가지를 실토했습니다. 오늘 저는 영상을 통해서 현재 지금 백신 공급이 어떻게 되고 있고 그리고 정부가 이번에 실토한 그 계약의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같이 한번 보시죠.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5월 방미 일정을 마치고 난 뒤에 더할 나위 없이 좋았다면서 백신은 깜짝 선물이라고 강조했는데요. 그 내용은 삼성바이오로직스와 모더나가 백신 파트너십을 맺었다라는 겁니다. 모더나 백신을 삼성바이오로직스에서 위탁 생산을 한다는 것이죠. 아예 그냥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백신의 원액부터 만들어낸다면 그거는 의미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만 원액을 그냥 모더나부터 받아와가지고 위탁 생산을 한다라고 한다면 사실상 이거는 하청에 다름없는 겁니다. 큰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근데 뭐 저 때도 그냥 속는 셈 치고 하도 문재인 정부에서 내세울 게 없으니까 저거라도 내세우나 보다 그렇게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청와대는 미국 측에서 백신 55만 명분을 주기로 했다라고 했는데요. 정작 미국 측에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한국에 약속한 백신 55만 명분은 한국 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미군 보호용이다 이렇게 밝혔죠. 사실상 그러면은 55만 명분 그것도 못 갖고 온 것이고 미국과 이번에 백신 스와프 체결도 못했죠. 그러면 한 거는 뭐밖에 없습니까?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내세워가지고 무슨 뭐 하청업체인 것처럼 그렇게 파트너십을 맺은 거 그거 말고는 한 것이 없는 거예요. 성과가 없었던 겁니다. 그렇게 성과가 없다라고 지적하니까 뭐라고 또 정부는 얘기합니까? 백신이 이미 충분하다? 이렇게 답변했었죠. 백신이 이미 그렇게 충분하다라고 한다면 방미의 성과가 백신을 확보한 것이다. 그런 얘기를 못하러 합니까? 말에 지금 앞뒤가 하나도 안 맞는 거 아니에요? 백신이 충분한데 못하러 그러면 미국에 가가지고 백신을 달라고 했습니까? 그리고 하는 얘기가 뭡니까? 8월 달에는 반드시 백신을 가져온다는 거죠. 문재인 대통령 또한 마찬가지로 8월, 9월 백신 물량은 차질 없이 도입될 것이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가지고 8월 중순이 됐습니다. 이미 백신 문자 받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2주 늦춰진 거 다 알고 계시죠? 그렇죠? 차질이 없을 거라고 그렇게 호언장담을 했는데 호언장담한 것만큼 지금 차질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미 모더나 측에서 뭐라고 밝혔습니까? 8월 850만 회분 중에서 절반 이하만 공급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랬더니 정부가 어떻게 합니까? 즉각 항의를 했다라면서 공식 대표단을 미국 현지로 파견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이런 식으로 파견을 했습니다. 자, 정부가 이번에 얘기하는 게 뭡니까? 모더나에 즉각적으로 항의했다라는 겁니다. 그냥 항의하는 수준을 뛰어넘어가지고 보건복지부 2차관까지 보내가지고 그렇게 항의를 했다는 겁니다. 그럼 이까지만 얘기를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야, 이거 뭔가 모더나가 일방적으로 약속을 지키지 않았구나 라는 생각이 드시죠? 그러니까 정부가 지금 항의를 하고 대표단까지 파견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계약 날짜가 언제까지 얼마를 보낸다 라고 해놨는데 그거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저렇게 항의를 하는구나 라고 생각이 들겠죠. 그런데 어떻게 된 것인지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별다른 성과 없이 귀국을 했습니다. 정부 고위급 인사가 저렇게 직접 파견이 됐던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것인지 별다른 성과 없이 돌아왔다는 거예요. 뭔가 좀 이상하다라는 겁니다. 모더나가 8월 달에 850만 분을 준다라고 약조를 했으면 계약을 썼다고 한다면 당연히 그 계약을 지켜야 되는데 안 지킨 것이니까 당연히 뭔가를 내놔야 되는 것인데 해결책을 내놔야 되는 것인데 왜 해결책이 없냐? 알고 봤더니만 뭐라는 겁니까? 계약서상에 명시가 되어 있지 않아서 공급 차질을 한다라고 해도 계약 위반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번에 사상 처음으로 밝혀진 것입니다. 정부는 지금까지 계속해서 국민들한테 뭐라고 약조해 왔습니까? 몇 월 달에 몇백만 분 가지고 온다, 몇 월 달에 몇백만 분 가지고 온다, 계속해가지고 그 난리를 쳤잖아요. 근데 알고 봤더니만 그게 뭐예요? 일방적인 그냥 희망사항이었던 겁니다. 계약서상에 그런 내용이 하나도 들어가 있지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이번에 이런 식으로 머리를 숙인 겁니다. 한마디로 모더나와의 계약이 뭐였던 겁니까? 굴욕 계약이었던 거예요. 정부가 모더나와 계약을 맺을 때 분기별로 얼마나 많은 물량을 들어올지 구체적으로 약정조차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계속해가지고 비밀 유지 협약이다 뭐다 하면서 얘기해오지 않았는데 드디어 이거를 처음으로 실토한 것이죠. 만약에 모더나라고 하는 회사가 대한민국한테만 저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저렇게 한다. 백신 공급이라는 게 차질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분기별로 얼마를 준다라고 정확하게 약조를 하지 않는다. 계약하지 않는다. 라고 한다면 문제가 안 되겠죠. 근데 문제가 되는 게 뭡니까? 미국과 유럽연합은 월별 공급량까지 계약서에 넣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대한민국은 뭐밖에 못한 거예요? 월별 공급량이 아니라 연내 공급량 이거밖에 계약서에 못 넣었다라는 겁니다. 그냥 우리의 이야기를 잠재 고객에게 가장 빠르게 또 가장 멀리 퍼뜨릴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바로 입소문이겠죠? 트위터에는 공유와 콘텐츠 만들기를 즐기는 유저들이 매우 많습니다. 여기에 그 어떤 SNS보다 간단한 방식으로 콘텐츠 공유가 가능하고 해시태그와 이것이 집계된 실시간 트렌드까지 이러한 기능들 덕분에 트위터는 터치 한 번으로 입소문을 확산시키기에 최적화된 마케팅 플랫폼이 되었죠. 쿠키런의 트위터 마케팅 성공 사례를 살펴볼까요? 쿠키런은 프로모션 트윗을 사용해 1차적으로 적합한 오디언스에게 광고를 노출시켰고 이 광고는 공유와 콘텐츠 만들기를 즐기는 트위터 유저들에 의해 리트윗과 재창작 등을 거치며 엄청난 양으로 2차, 3차 확산되었습니다. 유저들에게는 광고가 아닌 흥미로운 콘텐츠로서 다가온 것이죠. 또한 이렇게 무수히 언급된 쿠키런은 트위터만의 유일한 기능인 실시간 트렌드에 반영되며 더 많은 유저들에게 확산되어 강한 파급력을 일으켰죠. 오직 트위터에서만 가능한 일입니다. 쿠키런은 트위터만의 확산력을 기반으로 런칭일부터 한 달간 100만 개 이상의 트윗과 유저들의 트윗이 바이럴되며 누적 다운로드 수 1000만 돌파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입소문의 시작과 끝, 마케팅, 그 이상의 확산, 트위터. 그라파이트, 라벤더, 올리브 4가지 컬러로 이렇게 열어보면 지플립 3처럼 투톤 그냥 뭐 하는 겁니까? 협의를 통해 가지고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날짜를 지금 못 지킨다라고 할지라도 계약 위반이라고 할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한마디로 얘기해서 뭐예요? 모더나가 지금 대한민국을 뭐로 보고 있는 겁니까? 호구로 보고 있는 겁니다. 문재인 정권 자체를 지금 호구로 보고 있는 것이에요. 이렇기 때문에 항상 제가 백신 공급에 대해서 뭐라고 강조를 하는 겁니까? 이거는 문재인 정부의 외교 참패다. 외교 능력이 딸리기 때문에 지금 백신 스와프도 제대로 못 맺는 것이고 모더나라고 하는 일개 회사조차도 지금 우리나라를 무시하고 있는 겁니다. 이번에 모더나 CEO 방셀이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위탁 생산한 것이 한국으로 먼저 공급이 되는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 국가의 수요를 보고 조정하게 될 것이다. 유럽에서 만들어지는 백신을 누가 공급받는지를 생각해보라. 이렇게 얘기하죠. 정부가 모더나와 계약을 맺을 때도 외교 참패가 있었던 것이고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앞세워가지고 파트너십을 맺을 때조차도 마찬가지로 외교 참패가 있었던 것이죠. 특히나 이번에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모더나와 맺은 파트너십은 뭡니까? 위탁 생산입니다. 백신 원액은 모더나가 가지고 있고 그 원액을 삼성 바이오로직스에 보내주면은 그거를 가지고 생산하는 위탁 생산 체제입니다. 그래서 더더욱 중요한 것이 뭐냐면 정부가 협상 능력을 통해서 외교 능력을 통해서 그 원액을 잘 배송될 수 있도록 하는 거, 잘 공급될 수 있도록 하는 게 가장 핵심적인 것인데 그것조차 지금 똑바로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번에 방문했었을 때도 삼바 생산 논의에 대해서도 물량 확약을 아무것도 못한 겁니다. 좋다 이겁니다. 100번 양보해가지고 이게 문재인 정부의 실력이다. 이게 지금 문재인 정부의 외교 능력이다라고 인정을 하자고요. 그게 현실인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현실을 바꿀 수도 없는 것이고 내년이 돼야지 바꿀 수 있는데 그러면 제가 지금 주문하는 것은 뭐냐면 이 현실에 대해서 국민들을 속이지 말고 국민들한테 솔직하게 얘기를 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전히 정부는 어떻습니까? 공급 지연을 발표한 날 차질 없이 공급하겠다 큰 소리치고 있습니다. 아니 안 주겠다라고 하는데 모더나에서 지금 못 준다라고 하는데 어디에서 백신을 공급하겠다라는 거예요? 땅 파면 나옵니까? 백신 하늘에서만 떨어집니까? 위탁 생산조차도 삼성 바이오로직스 통해서 위탁 생산하는 것조차도 제대로 지금 안 되고 있는데 어떻게 지금 백신을 공급하겠다라는 거예요? 왜 솔직하게 국민들한테 얘기하지 않습니까? 능력이 부족하니까 거리두기 4단계 때문에 국민들만 지금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짧고 굵게 하겠다면서요. 그러고선 뭐라고 합니까? 짧고 굵게 끝나자라고 하는 게 2주 내에 끝낸다는
뜻은 아니래요. 참 뭐라 할 말이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시간은 자기 혼자만 거꾸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하루하루 지금 국민들은, 자영업자들은 거리두기 4단계로 인해가지고 장사가 안 되고 지금 모든 지금 생활이 무너지고 있는데, 문재인 정부는 뭐라고 합니까? 2주 내에 끝낸다는 뜻은 아니었다. 이딴 식의 지금 말장난이나 하고 있습니다. OECD 38개 국가의 백신 접종률 순위를 보시면은요, 대한민국은 어디 있습니까? 38개 국가 중에서 38번째에 있습니다. 올림픽 성적도 수십 년 전으로 회귀시킨 문재인 정부, 올림픽뿐만 아니라 백신, 국민들의 건강 문제 또한 마찬가지로 38개 국가 중에서 38번째 꼴찌라고 하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익히 문재인 정부의 실력은 알고 있었으니까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건 딱 한 가지입니다. 제발 좀 국민들한테 솔직하게 얘기하십시오. 솔직하게 모든 상황을 국민들한테 얘기하고 국민들에게 진심 어린 협조를 구하십시오. 오늘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언행 불일치 내로남불의 끝판왕 김제동한테 고민 상담할 생각 없다. 차라리 고양이 영상이나 올려달라. 그게 힐링이 되겠다. 이런 반응입니다. 반갑습니다. 송주준입니다. 오늘 저는 방송인 김제동 씨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예전부터 김제동 씨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김제동 씨 자체 때문에 제가 좋아하지 않는 것도 아니고, 김제동 씨의 개그 때문에 좋아하지 않는 것도 아니고, 그냥 철저하게 딱 한 가지입니다. 김제동이라고 하는 사람이 대한민국 사회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는 거, 그 점 때문에 제가 김제동 씨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물론 김제동 씨뿐만이 아니죠, 그렇죠? 얼마나 그런 연예인들이 많습니까? 대한민국에 나쁜 영향을 주는 사람들이. 그래서 제가 요즘에 계속해가지고 그런 연예인들의 잘못된 점을 지적하고 있죠. 불과 지금으로부터 3, 4년 전에 문재인 정권이 한창 잘 나갈 당시 김제동 씨 또한 마찬가지로 정말 잘 나갔습니다. 수많은 청년들한테 김제동 씨가 영향을 줬고, 그리고 청년들이 김제동 씨한테 열광을 했죠. 그러나 그로부터 시간이 지난 2021년도에 현재 지금 이 순간의 김제동 씨의 모습은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오늘 저는 영상을 통해서 김제동 씨의 근황이 어떤지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같이 한번 보시죠. 김제동 씨 하면 빼놓고 얘기할 수 없는 것이 바로 헌법입니다. 사람들이 자기한테 네가 뭘 안다고 헌법을 이야기하냐,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아니라고 여겨지는 사람이 헌법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게 진짜 헌법이라는 것이죠. 너무나 맞는 얘기죠. 헌법을 얘기하는 데 있어가지고 자격
자격이 있는 게 아닙니다. 헌법 전문가라 그래가지고 헌법을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김제동 씨 헌법의 문제는 다른 데에 있습니다. 자격의 문제가 아니라 사상의 문제입니다. 촛불 정신을 새 헌법에 새기면 어떨까요? 이게 김제동 씨의 생각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촛불 정신이라고 하는 것이 대한민국 전체 국민들의 의견을 반영한 것이었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적어도 대한민국에서의 촛불 정신이라고 하는 것은 철저히 문재인 대통령을 중심으로 뭉쳐있는 사람들, 그 집단을 가리켜서 촛불 정신이라고 부를 수가 있죠. 그리고 그 집단은 어떻게 만들어졌습니까? 김제동 씨의 말, 김제동 씨의 거짓말로 만들어졌습니다. 수많은 전문가들이 안전하다라고 지적하지만 그 집단에 있는 사람들은 듣지를 않습니다. 그 사람들이 믿는 건 뭡니까? 김제동 씨가 됐건 주진우 씨가 됐건 이런 인간들이 나와가지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이런 이야기, 그 이야기를 믿는 게 그 집단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정신을 어디다가 집어넣자고요? 헌법에다가 집어넣자고요? 그렇기 때문에 김제동 씨를 가리켜서 일각에서 선동가다라고 비판하는 것입니다. 김제동 씨 하면 빼놓고 얘기할 수 없는 게 바로 내로남불이죠. 지난 정권에서 청년 문제에 대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열심히 공부하는 청년들의 의지를 꺾었고 이 땅의 아빠 엄마들에게 10패가만 안겼다면은 그것이 헌법 제34조 위반이고 내란이다, 이렇게까지 비판했죠. 공부하는 청년들의 의지를 꺾고 아빠 엄마들의 10패가만 안겨준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누굽니까? 바로 정경심이랑 조국입니다. 그런데 정경심 사태에 대해서, 조국 사태에 대해서 김제동 씨가 한마디라도 합니까? 바로 저런 모습 때문에 우리가 김제동 씨를 뭐라고 하는 거예요? 사상가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기회주의자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청년들한테 그냥 듣기 좋은 소리를 하는 것이에요. 현실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감성을 자극하는 그런 말밖에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청년들을 쇠뇌시켜가지고 뭐로 사용하는 거예요? 정치적인 도구로 사용하는 것이죠. 자기는 계속해서 뭐라고 합니까? 국회의장의 망치와 목수의 망치가 동등한 가치를 인정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선 정작 자기의 마이크는 다른 사람의 마이크와 동등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줬죠. 김제동이라는 사람이야말로 모든 연예인들 중에서 문재인 정권의 모습을 가장 상징적으로 잘 보여주는 사람이 바로 김제동 씨입니다. 정말 다행스러운 건 뭡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사람들이 김제동 씨의 실체를 알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김제동 씨가 가장 최근에 출간한 책이 질문이 답이 되는 순간이라는 책입니다. 그런데 해당 책에 대한 유튜브 방송을 보시면은 실효요가 압도적으로 많죠. 아예 그냥 댓글창은 닫아놨죠. 김제동 씨한테 그렇게 열광했던 청년들이 이제 김제동 씨의 실체를 알게 된 겁니다. 아, 나한테 지금 필요한 거는 현실을 직시하는 것이지 현실을 지금 무마시킬 수 있는 감성적인 말이 아니구나 라고 하는 걸 청년들이 깨닫기 시작한 것이죠. 근데도 아직까지도 김제동 씨가 정신을 못 차리고 학교를 찾아다니면서 강연을 계속해가지고 하고 있더라고요. 20대, 30대 대학생 그리고 직장인들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자기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의 문제점은 자기 스스로에서부터 찾아야 되는 것이지 김제동 같은 사람들이 항상 주장하는 것처럼 사회 탓이다, 너네는 잘못한 것이 아니다, 그런 말들이 그냥 입 바른 소리라는 것을 20대 30대 청년들이 지금 다 깨닫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린 정교조 같은 사람들이 계속해가지고 김제동 같은 사람들을 고등학교로 불러가지고 중학교로 불러가지고 강연을 지금 시키고 있는 것이에요. 정말 김제동 같은 사람들을 학교에 불러가지고 강연을 시키는 선생님들은 반성하셔야 됩니다. 애들한테 진짜 죄를 짓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정확하게 가르쳐야 되는 겁니다. 네 인생의 주인공은 너다. 네 인생의 주인공이 사회다, 정부다, 문재인 정부다라고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네 인생의 주인공은 너 스스로다. 그러니까 네가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가고 그거에 대한 책임도 네가 져라. 이거를 명확하게 가르쳐야 되는 겁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김제동 씨가 강연을 한다고 합니다. 내용이 지금 뭡니까? 취준생들을 데리고 고민 상담을 하겠다라는 것이에요. 누구를 대상으로? 공준모를 대상으로. 공준모가 뭐냐? 공기업, 취업, 커뮤니티 카페입니다. 저는 처음에 좀 걱정을 했습니다. 사기업이 아니라 공기업에 취업하려고 하는 학생들이다 보니까 혹시라도 너무 지금 상황이 힘들어가지고 김제동 같은 사람들한테 위로를 받고 싶어 하지는 않을까 걱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웬걸 댓글을 보니까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더라고요. 한마디로 난리가 났습니다. 이거는 진짜 아닌 거 아니냐? 공주모 자체가 너무나 실망스럽다. 빨리 행사를 취소해라. 난리가 난 겁니다. 정치 성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김제동이라고 하는 사람 자체가
자체가 전문성이 없다라는 거죠. 입만 살고 생각이 편중된 사람이 취준생에게 또 상처를 주려고 하느냐. 언행 불일치 내로남불의 끝판왕 김재동한테 고민 상담할 생각 없다. 차라리 고양이 영상이나 올려달라. 그게 힐링이 되겠다. 이런 반응입니다. 회원들이 하도 난리가 나니까 결국에 그래서 운영자가 뭐라고 합니까? 부랴부랴 나서가지고 야 이거 1회로 끝나는 것이다. 2회까지도 없다. 라고 해명했지만 회원들의 비판은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죠. 김재동 씨에 대한 정치적인 문제 이런 걸 다 떠나가지고 그냥 저 자리에 김재동 씨가 간다라는 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지금 취준생들이 얘기를 하는 것처럼 김재동 씨가 어떤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냐 이거예요. 공기업에 대해 가지고 뭐를 아냐 이거죠. 현실적으로 이성적으로 조금만 생각해 본다면 저 자리에 김재동 씨가 나와서 김재동 씨가 하는 얘기를 듣고 있다라는 게 아무 도움이 안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당연한 사실이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죠. 취업이 잘 안 된다라고 고민하는 지금 학생들에게 김재동 씨는 뭐라고 합니까? 학생들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회가 잘못됐다라는 겁니다. 취직이 잘 되는 사회를 만들었어야 되는데 취직이 못 되는 사회가 만들었으니까 학생들의 잘못이 아니라 사회 잘못이라는 것이죠. 저 얘기를 들으면서 청년들이 눈물을 흘리고 속이 뻥 뚫렸다 이러고 있습니다. 속이 뻥 뚫리겠습니까? 속이 어떻게 뻥 뚫릴 수가 있습니까? 청년들의 속을 뻥 뚫어주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진짜로 현실을 바꾸는 거. 그거 말고는 없습니다. 아무리 누군가로부터 위로를 받고 아무리 누군가가 감동적인 말을 해준다라고 할지라도 딱 한 가지 사실은 절대 변하지 않죠. 내 인생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은 누구밖에 없다? 나밖에 없다. 나조차도 내가 내 인생을 잘 아는데 나조차도 내 인생을 바꾸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김재동 같은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이 자신의 인생을 바꿔줄 수가 있겠습니까? 답답한 현실은 꿈을 꾼다고 바뀌지 않습니다. 꿈속에 머물러 있으면 답답한 현실은 더 답답해질 뿐입니다.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 취업이 안 돼서 걱정이다. 계속해가지고 엄마는 나한테 잔소리한다. 라고 지금 하소연하고 있는 청년에게 김재동 씨는 네 잘못이 아니다. 너는 아무것도 잘못한 것이 없고 사회가 잘못한 것이고 엄마가 너를 똑바로 이해를 못하는 것이다. 이렇게 조언합니다. 그러나 저는 그런 분들한테 그런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불평불만하고 다른 사람들에게서 사회에게서 문제점을 찾고 있을 시간에 뭐가 됐든지 간에 일단 해라. 자꾸 생각을 하지 말고 뭐가 됐든지 간에 일단 해라.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뭐든지 간에 일단 해보고 그리고 실패도 해봐라.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을 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현재의 답답한 마음을 뚫어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거 말고는 다른 해결책이 없어요. 그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아십니다. 왜? 여러분들의 인생은 여러분들이 항상 주장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것이니까. 오늘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NH 농협 카드로요. 아 최고네요.